안녕하세요. 왕쌤입니다. 오늘은 김구전공 역사의 한국사 6주차 사료 보충 설명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307쪽 그리고 308쪽에 한문 사료가 원문으로 2개 실려 있는데요. 그걸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7쪽의 훈련도감 사료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시, 명설, 도감, 연병. 시, 이때, 명령했다. 설, 도감을 설치할 것과 연병, 병사를 단련할 것을. 이여위 도제조. 이여위, 나를 뭐뭐로 삼았다. 뭐로? 도제조로. 여청발, 당송미, 일천석, 위량. 여청, 나는 청했다. 펼 것을. 당송미, 일천석, 위량. 당송미, 일천석을 양식으로. 1급인 2돼. 하루에 한 사람에게 2되씩 급여하며 초모 군인을 불러 모집하면 응모자 4집. 그러면 응모하는 사람이 사방에서 모일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이때 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라 명하시고 나를 도제조로 삼으셨다. 나는 청했다. 당송미 천석을 꺼내어 양식으로 하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 2대씩 준다고 하면서 군인을 모집하면 응모하는 자가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라고. 자, 해석을 해봤고요. 차근차근 볼게요. 이 사료에서는 도감, 도제조만 읽어도 성공입니다. 만약 문제로 나온다면 이 단어만 읽어내도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겠죠. 여기서 이 설자는요, 베풀설이라고는 불리지만 뭔가 설치한다 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뒤에 빈칸이 오기 좋은 단어여서 설땡땡 하면 땡땡을 설치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웬만하면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이 이자는요, 드디어 나왔네요. 한문 해석에서 최고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뭐뭐로써 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쓰이긴 하지만요. 뭐뭐를 가지고, 뭐뭐를 근거로, 뭐뭐에 따라, 뭐뭐부터, 뭐뭐하여 등등 그냥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의미로 쓰인다고 보셔도 되는 올라운더 어조사예요. 또 너야? 싶을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역사 임용을 준비 중이지 한문 전문가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필승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관용 구문으로 쓰였습니다. E, A, V, B입니다. A를 B로 삼다, A를 B로 여기다와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나를 도제조로 삼으셨다겠죠. 넘어가서 제가 늘 한 글자 한 글자의 뜻보다는 전체적인 도금에서 내 입에 익숙한 말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 당속미 부분입니다. 당속미까지를 다 읽으면 아 당속미구나 할 수 있는데 모르고 이 당나라 당자에만 꽂혀가지고 아 뭐지? 당나라 시대의 내용인가? 하는 순간 오해가 커지면서 아예 다른 결의 해석으로 가버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 글자에 꽂히지 마시고 전체적인 도금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불을 초자 한번 볼게요. 이건 불을 소자에 손수변자가 와서 손으로 막 오라고 손짓하면서 부르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로 불을 소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옆에 모을 모자는 파자를 해보면 없을 막에 힘력이 합쳐진 글자라서 힘이 없는 거예요. 즉 옛날 옛적 한자가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보면 힘이 없다? 일손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람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모을 모자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또 여기 응할 응자와 모을 집자가 은근 비슷한 점이 있죠. 바로 새 추자가 쓰인 건데요. 응할 응은 새 중에서도 커다란 새인
매를 나타내는 매, 응자가 위에 오고 그 매, 응자에 마음, 심자가 붙어서 왜 옛날에 매 사냥을 했잖아요. 매를 날려보내면 짐승을 잡아서 되돌아오죠. 즉, 응답하듯이 돌아오잖아요. 응하잖아요. 그래서 응할 응자가 된 거고 모을 집자는 새 추에 나무 목이 붙었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새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글자처럼 새가 여러 마리 있는 글자였는데 귀찮아서 한 마리로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을 집, 모일 집이다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불구득 수천인. 오래지 않아 수천인을 얻었고 교조 총창도지기. 가르쳤다. 조총과 창과 칼의 기술을. 립 초관 파총. 세웠다. 초관과 파총을. 그리고 이령지. 그로써 다스리게 하고. 분번직 숙궁중. 번을 나누어 궁중에 수기를 서게 하고. 법류행행. 무릇 왕이 행차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차호위. 이들로써 호위하니 민심초유시. 민심이 점점 믿음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얼마 안 되어 수천 명을 얻어서 조총 쏘는 법과 창, 칼 쓰는 기술을 가르쳐서 초강과 파총을 세워서 그들을 거느리고 번을 나누어 궁중에서 보초를 서게 하고 무릇 행차에 거둥이 있을 때에는 이들로써 호위하니 민심이 차츰 믿게 되었다. 입니다. 여기서는 이 총과 창자를 볼게요. 둘 다 쇠금자가 붓으로 쓰였죠. 총자는 뜻을 나타내는 쇠금에 음을 나타내는 찰충이 합쳐진 글자고요. 창자는 뜻을 나타내는 쇠금에 음을 나타내는 곧집 창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처럼 부수에 쇠금이 오면 쇠덩이와 관련된 글자가 많다는 느낌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은, 동, 철, 전, 침, 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했던 갈, 지자의 두 가지 용법이 여기서도 둘 다 쓰였습니다. 교조 총창도지기 할 때는 뭐뭐의라는 소유격 조사로 쓰였고요. 립 초관 파총 일영지에서는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그들, 즉 군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본 사료의 출처는 서해선생 문집입니다. 서해선생은 조선 전기의 문신, 서해류성룡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훈련도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임진왜란 시기, 즉 선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8쪽에 소고군 설치 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처는 선조실록이고요. 기강약 용겁. 그 강하고 약함과 용맹하고 겁많음은 유제, 오직 달려있다. 어디에? 장수지 운용 여하이. 장수의 운용 여하에. 욕기군 졸지 불위 괴산. 그 군졸의 괴멸하지 않음과 흩어지지 않음을 원한다면 즉기 최소 긴 요처. 그렇다면 그 최고로 기묘한 곳은 유제어 속오. 오직 속오에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해보면 그 강함과 약함, 용맹함과 겁이 많음은 장수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군졸이 괴멸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기묘한 것은 오직 속오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여기서도 어조사가 많이 쓰였는데요. 일단은 갈 지자가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뭐뭐의라는 뜻의 소유격 조사로 쓰였고요. 어조사 어자도 두 번 쓰이는데요. 뭐뭐에, 뭐뭐에서 등으로 쓰이니까 자연스럽게 넘기시면 되고 여기 너 이자는요. 원래 너, 즉 당신을 뜻하는 말인데요. 어조사로 자주 쓰입니다. 이처럼 문장의 맨 끝에 오면
뭐뭐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한정하는 맺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이다 라고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 이자 말고도 이라고 발음되는 것들이 문장의 맨 끝에 오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귀 이자도 문장의 맨 끝에 온다면 귀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일 뿐이다 라는 맺은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자도 문장 끝에 오면 이미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와 같은 맺은말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이가 뭐뭐일 뿐이다 라는 조사거든요. 근데 이나 발음은 비슷하고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라는 소리가 나는 글자로 아무렇게나 대체를 하다가 이게 암묵적 합의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해석이 좀 까다로운데요. 차근차근 보면요. 욕, 즉, 이 두 개가 서로 짝꿍처럼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욕 A, 즉 B. A를 원한다면 B다와 같은 구조예요. 욕, 뭐뭐 하고자 한다면 뭐를? 그 군졸의 불위, 하지 않음. 뭘 하지 않음일까요? 괴산, 괴멸과 흩어짐. 그러니까 군졸이 괴멸하고 흩어지지 않는 것을 원한 즉 다면 그 최교의 기묘한 곳은 오직 소고에 있다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원래는 법칙 칙자인데요. 규칙, 법칙, 준칙 할 때 그 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곧 즉이라는 음훈도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오면 웬만하면 칙으로 읽고요. 지금처럼 문장 맨 앞에 떡하니 등장하면 곧 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둘 다 자주 쓰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괴산, 긴요 꼭 외우고 가실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기효신서 중에 소론, 장가, 지사, 장수의 일에 관해 논한 바는 기설다의, 그 말이 많다. 연기 정신, 그러나 그 정신은 진제어 속오 일편, 모두 속오 일편에 있다. 금인 도지 다취 군졸, 지금 사람들이 알기로는 군졸을 많이 취해 놓으면 즉 가히 어적, 곧 적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불 지유 속오 분부 지법, 그러나 알지 못한다. 속오를 잊게 하고 불을 나누는 법을. 고 참치 문란, 고로 질서가 어긋나고 문란하고 불성두서, 두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면 기호신서 중에 장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논한 바는 많지만 그 요점은 모두 소고 한 편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군졸만 많이 모아 놓으면 적을 방어할 수 있을 줄로 아는데 소고를 하고 부대를 나누는 법은 모르기 때문에 질서가 어긋나고 문란해져서 두서가 없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게 나왔습니다. 이 법칙 칙자가 문장 앞에 딱 하고 오니까 곧 즉자로 쓰인 거 보이시나요? 요런 느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이는 붙어서 가이라고 쓰이는 조동사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가이어적, 적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오랑캐 융자를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방패와 창을 들고 쳐들어오는 오랑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 적자는 앞에 조개 패자가 붙어 있습니다. 조개는 예로부터 재물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빼앗는 오랑캐, 즉 도둑이 되겠습니다. 이 사료에서는 기효신서, 소고, 취, 적, 문란, 이 정도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료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